어느 나라든 실수를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은 그런 나라는 쇠락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럼 두 번 실수를 하는 나라는 어디냐? 예를 들면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는 나라입니다. 예컨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습을 받았습니다. 15만 명의 병력을 실은 대함대가 부산항에 상륙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1592년 그 이후 7년 동안 이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162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35년 뒤 당시의 인조는 또다시 정묘호란을 당합니다. 정묘호란은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후금. 1627년의 정묘호란은 적당히 휴전을 해가지고 형제의 맹약을 맺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년이 지났습니다. 1637년. 양력으로 1637년 1월이죠. 이번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묘호란 10년 뒤에 병자호란입니다. 이번에는 후금이란 나라가 청으로 국호를 바꿔서 쳐들어왔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몇 달간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했는데 그 항복하는 모습이 참 비참했습니다. 저 얼어붙은 삼전도, 지금 잠실 근방이죠. 삼전도로 나와서 청태종 앞에서 여러 번 머리를 땅에 맞대는 그런 절을 하면서 항복하고 많은 조선의 여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붙들려 가고 이 조선이란 나라가 허리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그때 조선이 망했어야 되었다고 합니다. 망했으면 일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비굴하게 항복해서 목숨이 붙은 다음부터 조선이란 나라의 지도층의 생각이 아주 변태적으로 변해가지고 청나라를 증오하고 사라진 명을 사모하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서 문을 꼭꼭 닫고 쇄국 정책을 펴다가 이번에는 또 한일 합병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한일 합병 이 4차례 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조가 왜 이렇게 4번이나 실수를 했을까요? 일본의 경우에 왜 제가 일본은 2번 실수하지 않는 나라, 조선은 여러 번 실수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최근 사례로는 1868년 명치유신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1868년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서구식 근대화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부가 타도되고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부터 그 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명치유신을 주도한 번이 영주죠. 영주가 세 군데 있었는데 시모노세키 근방의 야마구치현, 조슈번, 지금 가고시마 부근의 사스마 번,
그리고 지금 시곡구에 있는 고지 주변의 도사번 요 세 번이 주동 세력입니다. 조슈번 사람들은 그 뒤에 육군을 장악하고 사스마 출신들은 해군을 장악했습니다. 조슈번, 시모노세키 중심의 이 번이 처음부터 말하자면은 근대화 정책을 찬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폐쇄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이 동해와 일본의 내해인 세토나이카이를 연결하는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포격을 했다가 시모노세키 전쟁이란 걸 일으킵니다. 그게 1863년, 그러니까 명치 유신 5년 전이었습니다. 1863년. 그때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연합함대와 조슈번의 해군이 격돌을 해가지고 아주 큰 타격을 봅니다. 해군과 해군끼리 붙어서 싸워보니까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이 연합함대에 아주 떡이 됩니다. 그때부터 조슈번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폐쇄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유럽의 선진된 군사력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종의 노선 전환을 통해서 명치유신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폐쇄 정책에서 개혁 정책으로 바뀌고 그게 결국 개방과 이어집니다. 이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실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력주의로 가니까 이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또 일본의 이 영주들이 다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은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공허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을 따릅니다. 실력, 군사력이라는 이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선 전환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은 거죠. 1868년 명치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급격한 국력 팽창, 제도 개혁을 통해서 드디어 의일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러시아를 꺾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러시아를 꺾음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향권을 차단하고 거의 저절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사지배의 일본 지도청이 현실을 수용해가지고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고려시대,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시대인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274년 마산을 출발한 몽골, 그때는 원입니다. 원나라, 그리고 고려 연합함대, 수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연합함대가 일본을 칩니다. 지금 후쿠오카에 상륙을 해서 가마쿠라 막부군을 격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함대가 흩어져서 결국 철수하고 맙니다. 이걸 가미카제, 신풍이라고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가마쿠라 막부는 이 무사들이니까 1대1로는 잘 싸웠는데 이 몽골 군대처럼 조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 군대는 말을 싣고 가고 또 활도 잘 쏘고 보병전도 강하고 하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싸우는 군대였습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정말 일본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 1274년의 침공은 바람 때문에 실패했는데 원의 쿠빌라이 황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7년 뒤인
1281년 이번엔 더 큰 병력으로 쳐들어갑니다. 고려, 원나라,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망한 남송의 그 해군 약 수천 척에다가 15만 명을 싣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군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후쿠오카 근방에서 요새를 만들고 해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막강한 천하무적의 몽골 군대가 상륙을 해서 일본의 사무라이들과 싸워 보니까 오히려 몽골군이 밀릴 정도였습니다. 육상에서 몽골군이 밀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정박해 놓은 배로 돌아가서 쉬는 사이에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천 척의 배가 수장되고 15만 명 중에 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일본이 2번 실수 안 한 경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때도 지배층이 무사들이었습니다. 일본 역사는 가마쿠라 막부부터 명치유신까지 700년 정도 무사들이 지배한 그런 체제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은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이 몽골 침공으로 무너진 다음에 대충 문민 통치로 갔습니다. 선비들이 지배하는 고려 조선, 그리고 무사들이 지배하는 일본의 차이가 거기서 생깁니다. 무사들이 지배하니까 가마쿠라 막부 무사 집단은 2번 당하지 않은 거죠. 2번 당하지 않았다. 일본은 2번 당하지 않는 나라. 일본은 2번 실수하지 않는 나라. 한국은 여러 번 같은 패턴의 실수를 하는 나라. 요사이 국민의 힘을 보면서 문득 2016년에서 17년 사이 탄핵당했던 모습과 겹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똑같은 실수라는 건 뭡니까? 내부 분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